1997년 1월 일본 도쿄 한 통의 민원 전화로 시작된 사건이 있습니다. 맨홀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하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맨홀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개월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던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도쿄다마시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 앞 1997년 1월 14일 오전 8시경 오수가 역류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수도 관리 직원은 맨홀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쌀한 겨울 아침, 평범하게 시작되었을 하루가 순식간에 공포와 미스터리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마네킹 같은 형체. 그 형체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앉혀놓은 듯한 부자연스러운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심하게 부패한 여성의 시신.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단순히 시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시신 때문에 오수관이 막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신의 일부, 특히 떨어져 나온 살점이 배수관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맨홀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바닥에 걸터앉은 자세였습니다. 사체는 부패가 심해 형체를 온전히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발견자의 진술에 따르면 마치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앉혀진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신발은 없었고 머리와 얼굴에는 심한 골절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단순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가해진 폭력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시신은 장기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법의학자들은 부패 정도와 주변 환경, 특히 맨홀 내부의 습도와 온도 등을 고려하여 사망 시점을 추정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검이 필요했지만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리와 얼굴에 발견된 골절 흔적은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상처들이 사망 전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맨홀에 유기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건의 초기 수사에 큰 난항을 겪게 했습니다. 신원 확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지문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사팀은 주변 실종자 명단을 대조하고 치아 기록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아 기록을 통해 한 사람으로 특정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기야시 토키코 39세. 근처에 살던 보육교사였습니다.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아이들에게 사랑받던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10개월 전인 1996년 2월 27일 밤에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퇴근 후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뒤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가족들은 며칠 뒤 그녀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실종은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종 당시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애타게 그녀를 찾았지만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바라거나 최소한 실종 이유라도 알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 그녀는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맨홀 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사건의 장소는 그녀의 집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지만 그 누구도 맨홀 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묘한 이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싸움의 흔적도 외부 침입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문단속도 완벽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외부의 강압에 의해 납치되거나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범인은 그녀와 면식범이었거나 그녀 스스로 문을 열어줄 만큼 가까운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사라진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소지품 중 중요한 물품인 파우치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지갑, 그리고 개인적인 비밀이 담겨 있을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장에는 750만 엔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있었지만 돈은 단 한 푼도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범인의 동기가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흔히 살인사건의 동기로 지목되는 금품 갈취가 아니었다는 점은 수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 사라진 파우치 안의 물건 중에서도 특히 일기장은 완전히 사라졌는데 경찰은 일기장의 내용 중 특히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의 기록만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거되었거나 해당 부분만 찢겨나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특정 시기의 기록, 즉, 그 시기에 벌어진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왜 하필 그 시기였을까요? 이 시기 동안 그녀의 삶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었거나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인간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평소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주변에는 여러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사실. 그녀는 여러 남성과 복잡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혼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관계가 살인 사건의 동기와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치적 문제 등이 범행 동기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남성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일기장에서 사라진 시기인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력하게 떠오른 한 남자. 바로 다마 시청의 직원이었습니다. 40대 남성인 그는 그녀와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고 한때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을 정도로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는 야기야시 토키코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맨홀을 열 수 있는 전용 도구를 다루는 직무에 있었습니다. 시청의 하수도 관리부서 소속으로 맨홀 뚜껑을 열고 닫는 작업에 필요한 특수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시신을 맨홀에 유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맨홀 뚜껑은 매우 무거워 특수 도구 없이는 일반인이 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남성은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건 당일 명확한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오락가락했고 경찰의 추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여러 차례 소환하여 조사했지만 결국 그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시신에서 발견된 DNA는 부패로 인해 분석이 어려웠고 결정적인 목격자도 없었으며 맨홀 주변의 흔적 역시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결국 처벌받지 않았고 사건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절망에 빠졌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진범은 미궁속으로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이 또 하나의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기야시 토키코가 실종된 이후 그녀의 집으로 무려 6번의 무원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발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 너머로 침묵만 흘러나왔습니다.
이 전화는 야기야시 토키코의 가족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무언 전화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었는지 확인하려던 시도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리던 범인의 또 다른 심리적 표출이었을까요? 혹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보내는 경고였을까요? 이 전화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경찰은 이 전화 기록을 추적했지만 발신지가 불분명하여 의미 있는 단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질문. 왜 범인은 굳이 맨홀을 선택했을까? 맨홀 뚜껑은 40kg이 넘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조차 혼자서 들기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특수도구가 필요하며 상당한 힘을 들여야만 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맨홀은 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 누군가에게 목격될 위험이 큰 장소였습니다. 유동인구가 적은 심야 시간대였다 할지라도 맨홀 뚜껑을 열고 시신을 유기하는 행위는 주변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곳은 정기 점검이 있는 구간이었다는 점입니다. 맨홀은 도시하수도 시스템의 일부로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점검되는 시설이기에 언젠가는 시신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범인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맨홀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커집니다. 결국 언젠가는 발견될 수밖에 없는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곳에 시신을 숨겼을까요?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혹은 맨홀이라는 장소 자체가 범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맨홀과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라진 일기. 그 안에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는 비밀. 남겨진 시신. 그 시신이 마지막으로 전하려던 메시지. 그리고 잡히지 않은 용의자. 1997년 도쿄 다마 맨홀 변사 사건.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단 하나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2010년 4월 27일부터 일본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1995년 4월 27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영구적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맨홀 변사 사건은 이 공소시효 폐지의 혜택을 받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다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맨홀 속 어둠에 갇혀버릴까요? 아니면 언젠가 밝혀져 범인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까요? 당신은 이 사건 단순한 살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 안에 숨겨진 더 복잡하고 은밀한 이야기가 있다고 믿으십니까?